아 이게 막 안 되는 것도 있어. 약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아유 일이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몰라. 네. 야 그래도 너가 형이랑 2025년 만든다고 이렇게. 사실은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오늘. 2024년 과학 결산. 그걸 왜 여기서? 그냥 왠지 난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너가 25년을 한다니까. 아 그럼 나한테 우재가 원하는 게 뭘까? 어? 그것은 2024년의 과학을 10대 정리를 하고 25년의 10대 내가 과학 기술 원하는 게?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워낙에 또 과학을 좋아하니까.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좋아하는 거랑 원하는 아 근데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다. 사실 좀 반가웠어요 형이 잠깐 들렀다 가야 된다는 소식에. 아 시간이 오히려 타이트하다는 소식에. 딱 정해져 있다는 소식에 아, 반갑긴 했어. 아 시작. 하나 둘 셋. 요거 한번 꽂고 와. 이렇게 그런 톡하면 되겠다 그지? 형이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궤도에 오늘의 궤도의 궤도입니다. 좋았어. 내가 진행해 볼게. 시작할까요? 박수 쳤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궤도의 궤도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과학 이야기를 하러 여기까지 침투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스트를 모시고 과학 이야기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 처음이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궤도 형은 저희 채널 진짜 의외로 처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번 그냥 아 형 뭐 하나 뭐 할 맞아. 거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채널이 사실 과학이랑 맞닿을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냥 맨날 그 어쨌든 옷을 좀 패션을 다루고 패션 과학이죠. 패션 빵 과학이죠. 과학이죠. 해줘야 돼. 그래야 넘어가. 사실 다 과학이야. 다 과학이에요. 다 과학이야. 패션 과학이고. 이 과학 채널이에요 여기 사실. 자, 아무튼 오늘 네. 2025년을 같이 맞이할 건데 네. 저희가 궤도 형이랑 어떤 얘기를 좀 할까. 어. 근데 저희도 약간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본격적인 주제를 내놨다가 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로 해서 2025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니 정말로 근데 보내주신 질문을 보니까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깊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눈치챘네. 질문들을 딱 받았는데 어떻게든 뭔가 좀 이렇게 훑고 가려는 느낌이 좀 그런 거 들어서. 있지. 어. 많이 나와봤자 덕담 정도 나올 수 있는. 맞아. 근데 또 놀랍게도 옆에서 촬영 준비하는데 그 핸드폰을 열더니 내 반 텍스트를 무슨 이렇게. 아 이 정도. 분명히 겉핥기 느낌으로 질문을 줬는데. 근데 가볍게 했어요. 왜냐면 떠오르는 것들을 적은 거지. 요거는 사실 오늘 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낼 키워드. 키워드 뜻 몰라요? 누가 키워드가 A4 용지로 몇 장이 무슨 아니 키워드야? 그래갖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멋있게 준비하지 말고 와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멋은 없다. 하지만 맛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맛있게 준비했어. 참고로 제가 침투부에서 궤도 형 뒷담화를 좀 했거든요. 맞아. 즉흥적으로 돼요? 아우 되지. 저는 궤도 형처럼 그렇게 막 아니 멋 없잖아. 그냥 1부터 100까지 다 해줄게. 궤도처럼 준비하는 건 멋이 없다. 맛있지 대신. 난 멋을 챙기고 아. 궤도 형은 맛을 챙기고. 이제 멋이 없지만 맛있는 사람, 맛이 없지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아. 좀 나눴습니다. 맛있는 게 나눴는데 낫지 않아요? 이거 멋있어서 먹어요? 맛있어서 먹어요? 맛있어서 먹죠. 그러니까 맛있는 게 낫죠. 그래서 맛있게 또 멋은 없게 또 준비를 했네요. 네. 멋은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맛보기로 음. 제가 형이 나오는 그 컨텐츠를 거의 다 보거든요. 맞아. 라플 위클리라고 매회 어떤 주제를 갖고 또 토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크기가 커지면 엄청나게 커지면 개미. 속도가 네. 빠를 수가 없다.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보면 개미시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쿵. 맞아. 쿵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인간은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고, 근데 개미의 시선에서는 왜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까? 쿵. 와 너무 좋은 질문이다 이거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주제라서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오 대단한 질문 진짜로. 일단은 시간은 똑같이 흘러요. 네. 근데 그냥 곤충이랑 사람만 비교를 해볼게요. 곤충이랑 사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파리 요런 애들이 세상을 보는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이 주사율 같은 게 다른 거야.
이 헤르츠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장면을 일반 카메라로 찍고 슬로우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면 네. 왜 슬로우 비디오 카메라는 느리게 보입니까? 늘린 거니까 시간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늘렸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일반적인 속도로 찍었잖아요. 이 슬로우 비디오 카메라는 네. 사이사이에 이미지를 훨씬 많이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느리게 보이는 거고 그 정보가 우리가 흐르는 속도랑 좀 더 다르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파리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 걔네 입장에서는 슬로우입니다. 아 그래서 잘 놓치는 거구나. 잘 못 잡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따구 때릴 때 따구 피할 수 있어요? 제가 딱 때리면 못 피하잖아. 피하지. 못 피해. 어떻게 피해? 근데 파리 입장에서 내가 파리 입장에서는- 어깨부터 보이는구나. 그치? 이렇게. 내가 이러는 게 이렇게부터 보이는구나. 파리 입장에서는 지금 따구를 치러 오는 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갈까?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음. 피식 이러고 그쵸. 순간 이동. 그쵸. 근데 이제 파리채 같은 거는 속도도 빠르지만 면적이 크니까 아. 내가 날아오는 걸 알아도 내 속도로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왜냐면 본인도 미리 알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거거든요.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사람 관점에서 비교를 하자면 태양이 엄청나게 지구의 그 자전 속도가 우리 중위도에서는 시속 1,300km라는 거죠. 포기하겠습니다. 네. 어우 몇 분 걸렸네 지금. 금방 끝났네요.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저희 첫 그 키워드도 시작을 못했어요. 네, 그럼요. 네, 일단 저희가 새해 과학 얘기를 좀 네. 해볼 건데 올해가 이제 을사년, 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무슨 뜻이죠? 푸른 뱀이란 뜻이죠. 아니요, 무슨 뜻이냐고요. 아, 그래요? 본인 무슨 뜻이냐고. 저는 돼지띠. 아마 그냥 돼지인 것 같은데 무슨 돼지인지 모르겠네. 제가 검은 흑범. 흑범. 네, 검은 호랑이. 오. 검은 호랑이. 오. 네. 아무 관련 없긴 해요. 뭐 그냥 사람이 붙인 거니까. 그렇죠. 인간이 만든 거지.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실제로 허무맹랑한 얘기긴 예, 한데 예, 예. 뱀의 해는 뱀띠한테 좋나요? 이거 굉장히 또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뱀띠다. 저는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사회 이거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맞아, 맞아. 사회가 이거를 항상 올해는 무슨 띠에 해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은 최소 그 1년 정도는 아 올해는 그렇지 검은 호랑이의 띠였지. 아 어쩐지. 어쩐지 뭔가 일이 술술 풀려. 그리고 아니면 뭘 앞두고 있을 때 오케이 올해 검은 호랑이 띠니까 나 이거 좀 자신감 있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 맞아.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음.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뭐 아무래도 네. 인간이라는 게 너무 복합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맞아. 근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제 뱀의 해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야, 너의 해다. 너의 해다. 올해는 너의 해다. 뭐든지 잘 될 거야. 비트코인 빨리 사. 아니 모든 사람이 덕담을 해줄 거야. 네. 그러면은 너의 해다. 이 상황은 나한테 너무 플라시보가 일어나는 거죠. 확실히 네. 사람은 본인이 주인공이 됐을 때 일이 되게 잘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뭐 누군가에 좀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서 좀 조연이다 아. 이런 마인드로 사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잘 풀리고 이런 거를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해는 너의 해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안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 좋아지고. 예. 그래서 아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허무맹랑한 질문이 아니었네.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연초에 네. 다이어트를 하면 과연 더 효과가 있을까?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연초란 무엇일까? 연초. 연초는 이제 전담 아니고 연초. 연초라는 게 실제로 그냥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어떤 개념이니까.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공전합니다. 그럼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태양이 도니까 요렇게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런 형태로. 스프링 스파이럴.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지구가 그 위치가 아닌 거지. 원위치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정말 우리 은하 전체를 돌았어. 그래도 우리 은하도 돌고 있어. 그러면 사실 의미가 아예 없는 거의 영원히 다른 자리로 계속 가는 거네요. 영원히 다른 자리죠. 거의 영원히. 네. 네, 그러니까 연초 드디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구나.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든 경계입니다. 경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요 경계,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한다는 그 경계. 그럼 이때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시작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실은 이 끊는 무언가가 없으면 언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지 감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내일 할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네. 명언도 있죠. 근데 봐봐 모든 게 뭔가 시작을 향해 가고 있어. 그때 이제 나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뭔가 새로운 행동 변화를 줘볼까? 일단 도전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네. 내가. 그러면은 뭐 다이어트를 하면 잘 될까보다는 일단 다이어트에 확률적으로 더 도전하게 되니까 사실 다른 시기보다는 연초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 거네요. 그죠. 연초에 다이어트를 하면 잘 될까라기보다는 연초에 다이어트를 시도를 많이 한다. 그렇죠. 근데 괜히 도전했다가 네. 요요 와서 플러스가 되면 요요가 온다? 이거 요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럼 왜 부정적이지 요요를 않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살이 쪘어. 또 쪘어. 요요가 없죠. 근데 요요는 한번 빠졌습니다. 빠지면 요요. 다시 쪘죠. 네. 중요한 건 빠졌다는 순간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야. 항상 찌고 있던 내가 한 번 빠졌다라는 특이한 경험을 한 겁니다. 다시 찐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요는 내가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얻고 돌아온 나 자신입니다. 요요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한때 살짝 빠졌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 없지 않냐? 봐봐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추억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인간은 한 번이라도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 인간은 행복했던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항상. 어. 그러니까 결국 경험을 한번 해보면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치. 가능성도 커지겠네. 그치. 그리고 요요를 그러니까 요요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나는 저는 슬픈 게 요요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쓰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 요요야? 이런 말 상처란 말이야. 너 실패했어? 그 말고 너 한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구나. 좋은 기억이 있구나. 당신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네요. 여러분들 꼭 써보십시오. 그 방학 끝나고 친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불어 있다. 많이 불어 있다. 그러면 좋은 추억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깡그리 잊었구나. 이거 그냥 이거 이니시 거는 거 아니야? 너 좋았던 되게- 추억 깡그리 잊었구나. 자 그리고 새해 우리가 계획을 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좀 안 세우는 편이에요. 아하. 왜냐면 저도 이제 좋은 추억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이어트 말고 다른 좋은 추억들이 그 경험치로 이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난 알아. 맞아. 근데 그 안 됐을 때 오는 어떤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안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안 세워도 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잘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안 세우는데 거의 대부분 한 며칠 안 가고 그냥 포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왜 새해 계획은 이렇게 많은 확률로 포기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요. 제가 봤을 때. 아주 과하게. 네, 왜냐면은 우리의 뇌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해 계획할 때 뭐 해요? 바로 그냥 올해 책을 100권을 읽어야겠다. 맞아, 너무 좀 예를 들면 과부하 걸려. 다이어트를 하는데 올해 뭐 20kg를 빼야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꿈을 크게 가지면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좀 과하게 잡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진짜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3일까지. 네, 3일, 4일 요 정도. 이게 유의미한 숫자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의미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단은 우리의 삶의 어떤 루틴에 변화가 생기면은 네. 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은 흥분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흥분하는 거야. 막 신나서 된다. 그 분비 시간이 3일이에요 혹시? 네. 그 아드레날린 분비가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데 이게 단기적이고요. 중요한 게 아드레날린만 있는 게 아니야.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나와서 뭘 하냐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혈압이나 포도당 수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게임에다 죽잖아요. 네.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활하죠. 부활하죠. 부활하면은 잠깐 동안 어떻게 되죠? 무적.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총싸움하다가 딱 죽었어. 어. 그럼 딱 죽었다가 다시 기지에서 태어나면 잠시 무적입니다. 반짝반짝합니다. 그 무적 기간이 72시간인 거야. 아, 네. 그래갖고 좋아 다이어트 하고 무적이야. 그때는 다 돼. 다 될 거 같고. 네, 그냥. 근데 딱 72시간이 지나잖아. 와,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휘르르르 해갖고 갑자기 평범한 사람으로 그럼 들어가. 바로 박스 뒤에 숨는 거죠. 존버. 계속. 아, 이게 진짜 과학적인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이 기간이 최대 72시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연애 얘기인데 음. 연말이 연초보다 연애 성공할 가능성이 보통 우리가 높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이게 근거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연말이나 연초나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 둘 다 기온이 낮아요. 나는 추운데 누군가 나에게 체온을 전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 욕구가 좀 증가합니다. 맞네. 네. 그러면 연말이 더 연애하기 좋나 연초가 더 연애하기 좋냐 이제 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사실 연말. A는 1년 내내 없어요. 없는데 뭐 늘 없는 거죠. 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본 상태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유난히 왜 내가 없지?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는 결국 그 사회적 분위기가 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원래 다 괜찮았거든. 누군가 갑자기 날도 추운데 애인이 생겨버립니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럼 이게 일파만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왜 나는 애인이 없을까? 그 다음에 그럼 나도 혹시?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서막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시기가 오면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그러니까 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커플들도 더 오버해. 오버하지. 원래 요만큼 행복한데 이렇게 행복한 척을 해. 연말 되면 특히 분위기가 더. 특히 막 더 비비게 캐롤 되고. 나오면 막 더 올라가. 그렇게 부빈다. 아니 겨울 솔직히 이 정도 행복하거든요. 되면. 근데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하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식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 드립니다. 네. 너무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만큼 행복한 거 내가 이제 도의적으로 알겠다는 그렇지, 거야. 둘만 그냥 꽁냥꽁냥. 요 정도. 근데 이렇게 연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그- 사회를 무너뜨려요. 왜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일치형 그 장갑을 왜 끼고 다니냐고.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 손으로 그 속으로 손을 왜 잡고 다니냐고. 킥보드 둘이 타지 마.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거. 킥보드는 불법이에요. 1인승입니다. 네. 이거 경찰이 잡아 당신을. 헬멧 다- 쓰고. 어? 일단은 연초 연말 둘 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벤트들이 많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있고, 네. 새해 있고. 네. 근데 우리가 결국 진정한 사랑을 향해 가려면 장기 연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연말에 빅 이벤트 뭡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네. 또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그쵸? 음.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밤 2부부터 네. 카운트다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고작 해야 한 7일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렇죠. 7일의 이벤트가 끝입니다. 네. 근데 연초를 보세요. 연초. 일단 1월 1일 새해, 그다음에 설날, 뭐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다음에 봄, 화이트데이, 봄이 오니까 네. 벚꽃 축제. 벚꽃 축제. 그다음에 또 여름 휴가. 오. 최소한 한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의 장기적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초가 좀 더 약간 확률적으로 좀 안정적이겠네요. 네. 예시를 볼게요. 예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약간 설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지금 12월 중순이야. 그럼 이 사람에게 고백을 해서 무언가를 해서 뭘 한다. 그러면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이거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 못 넘어가. 12월 31일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 못 넘어가. 고심각 때려야 돼. 근데 이 두 날짜 이벤트가 굉장히 야심한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면 안 되는 거를 더 갈 수가 있어. 과속. 숙박업소가 아니야. 그렇게 자리가 없고 비싸대요. 피곤하니까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가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할 수 있다는 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타이밍이 12월쯤에 올 수.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난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11월, 12월쯤 되면 그러니까. 눈에 계속 걸리는 것들이 생기고 막 더. 그러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게 돌진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마스와- 양쪽이 마찬가지. 양쪽이. 크리스마스와 원래는 방어해야 되는데 말이래. 크리스마스니까 약간 느슨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슨해졌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오씨 뭐야? 고백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가드를 여기까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궁금하니까 이렇게 내린단 근데 이거 말이야. 살짝 내려 낮아 춥고. 주택을 맞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맞고 나서 네. 뭐야? 나중에 올려봤자 그러니까. 뒤늦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올리니까 서로가 이제 상처를 받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급하게 만나는 분들이 맞아. 좀 금방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급하지 않게 정말 옳은 방향으로 연애를 하려면 중요한 건 연말에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연초에 약간 여유로운 결정이다.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뭐 주파수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형이? 예, 했었죠. 옛날에 그 MBC 1사F 채널에서 킹 받는 연애과학이라는 그 비운의 코너가 있어요. 주파수는 근데 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그 재회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재회 주파수. 재회 주파수. 네. 그래서 진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조회수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아 틀어놓는 주파수. 이걸 틀어놓으면 잊지 못하는 연인이 전화가 올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재회할 연인이랑 같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듣고 있으면 놀랍게도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댓글을 보면 진짜 연락 왔다는 증언들이 엄청납니다. 저는 그거는 그만큼 도전을 많이 했고 맞아요. 확률적으로 낮지만 많은 사람을 도전했으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또 높을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냐?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 헤어진 연인이 내 번호가 있거든. 이거 가능성 있는 일이죠. 그리고 헤어진 연인도 나를 그리워할 가능성이 크거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헤어진 연인이 나한테 연락 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재님이 어떤 주파수를 들으면 연락이 온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 어. 예를 들어 아리아나 그란데가 전화 오는 주파수 백날 들어봐요. 아리아나 올 수 있는 그란데. 확률이 없지. 아니 아리아나 그란데가 번호 알아요? 내 번호 모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가 일단 주제 번호를 모릅니다. 그렇죠. 0이에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주파수를 들으면 연락이 온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이에요. 결국 말이 안 되는 얘기다. 1000만 네. 명이나 헛된 희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지도 않을 전화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네. 소개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수로 네, 네. 정말 그 아차. 잘못된 판단으로 아차하는 경우 있죠. 친구가 소개팅 할래? 그때 너무 많이 치였어서 그래 할게 하는 경우가 맞아, 있단 맞아, 말이야. 아차. 했을 때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토크 주제 어떤 주제는 토크가 좋을까? 일단 과학이죠. 과학은 백전백승입니다. 진짜 이건 해보세요 진짜로. 제가 과학으로 진짜 백전백승했어요. 근데 네. 형은 궤도님은 네. 정말 소개팅녀가 입 한번 뻥끗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뭔가 메가톤의 이 과학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개팅에서 과학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이러니까 희소성이에요. 아니 근데 할 얘기가 있어야지. 과학을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소개팅 할 때. 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그 빅뱅 직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38억 년 전 당신 어디 계셨습니까? 소개팅이어서 준비 많이 해야겠다. 근데 이거 재밌어. 그 베개랑 이렇게 해서 담요랑 해서 준비해오고 중간중간 잘 수 있게. 재밌어. 근데 이게 왜냐면은 소개팅이 식상하면 안 돼. 면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과학 얘기를 막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던져주라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소개팅 하면 하는 얘기가 뭐야? 아 날씨 좋죠. 뭐 좋아하는 가수가 날씨 있으세요? 보면 되잖아. 뭐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정말 이거는 진짜 뭐 늘 그냥 어. 하는 얘기만 하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맥스웰 방정식이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을 아십니까? 이미 끝났어. 이 남자 뭐지? 아 중요한 거는 네. 그건 있어요. 그 소개팅 할 때 음. 표정은 정말 중요. 밝은 미소. 그 다음에 목소리도 되게 중요. 목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발음을 또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식사 뭐 하시겠어요? 이것도 식사 뭐 하시겠어요? 이거보다 식사 뭐 하시겠어요?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좀 명확하게. 이러면은 일단 조금 더 호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발음을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되면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좀 말을 네. 좀 흘리지 말고. 그러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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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이렇게 해서 1번, 5번, 7번 오다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명확하게. 그 눈빛도 중요해요. 눈빛. 음. 상대방의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을 딱 마주치고 근데 대신에 계속 마주치면 안 돼요. 마주쳤다가 좀 빠졌다가 마주쳤다 빠졌다가. 그렇지. 잘한다. 패턴. 잘한다. 그리고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라. 그러니까 뭐 이거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끝나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어떤 걸 좋아하세요? 네. 아니 뭐 어떤 걸 좋아서 해도 뭐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아니 혹독한 환경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그냥 이런 게요. 예를 들어서 뭐 똑똑한 게 혹독한 환경을 겪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지. 공감하겠습니다. 답하기 어려운데 네 아니오로 하기 어려운 거. 좀 생각할 수 있게. 그거 어. 약간
형이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한 10개 정도 아. 질문해가지고 옵션 질문 옵션을 형이 좀 해서 약간 뿌렸으면 좋겠다. 아 여기저기. 매뉴얼로. 네. 아 그게 괜찮네요. 이렇게 매뉴얼. 그래서 예안이로 대답하기는 힘든데 또 대답 안 할 수는 없는 질문 10선 해가지고 이거 진짜 딱- 그 아바타 소개팅 카더가든님 하신 그런 거 하면 진짜 기가 막힌다. 백전백승인데 진짜. 백전백승. 아 조종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걔 과학 미친놈이에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과학 좋아하잖아. 근데 과학 좋아하는 사람 은 과학자가 조종해야 돼. 맞아. 써먹을 수 있는 과학 유머들도 정말 너무 많거든요. 정말 과학 유머들. 빵빵 터집니다, 그냥 진짜. 자지러집니다, 진짜. 그리고 옷차림 컬러는 소개팅에서 음.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옷을 전혀 모르니까 집에 있던 거 입고 가세요. 유일하게 과학이 아닌 게 옷이야. 유일하게 과학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옷이야. 왜냐? 그냥 전혀 몰라요. 진짜 모르거든. 진짜 몰라요. 저는 경우의 수만 존재하거든요. 옷이 상의 1, 2, 3, 4, 5 하의 A, B, C, D에서 1A, 2B, 3C, 1C, 2F. 그래서 요게 없어요. 제가. 요게. 아 3F구나 이거. 요게 3F인데 저번에 요걸 입었더니 사람들이 괜찮대. 지금 3F 조합이 이번 주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기억으로 가서 자기 기억으로 가서 좀 중요한 촬영 오늘 주제 이 친구 또 패션 쪽에 좀 센데 그래서 3F로 3F로 간다. 그렇게 그렇죠. 오늘 신경 쓴 거야. 옷을 이렇게 입는 스타일. 왜냐면 이게 조합이 괜찮대 사람들이. 어. 이 골덴 흰색에다가 대단한 형이다. 그게 대단한 사람이. 자, 일단 형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저희 뭐 짧게 음. 그래도 진짜 많은 얘기를 또 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딱 좋네요. 네, 네. 딱 좋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2024년 마무리와 시작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 네. 역시 궤도 형은 진짜 모든 걸 과학으로 풀어서 재밌게 얘기하는 능력자니까 재밌게 또 얘기를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계시렵니까? 하시면 네. 돼요. 안녕히 계시렵니까?